이번 영상은 앞선 4-1편을 꼭 보고 오셔야 합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로 판매된 MCU는 1970년대로 거슬러 나갑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텔이 바로 MCU를 탄생시킨 주인공이었습니다. 인텔은 1971년 1월에 인텔 4004라는 MCU를 개발합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인텔은 4004를 개발한 직후 3월에 일본 비지콤과 MCU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세계 최초의 MCU 판매가 되었습니다. 비지콤의 계산기 제품에 탑재하기 위해 4004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연말에 비지콤 외 상용 판매를 목적으로 본격 출시하게 됩니다. 인텔 4004가 세계 최초로 판매된 MCU입니다만 사실 이보다 한 해 앞서 개발된 MCU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에 의해 개발된 전투기용 F-14CADC라는 프로세스였는데요. 이는 오랜 기간 대외 극비사항으로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 판매 타이틀은 인텔의 4004가 가져가게 됩니다. 인텔 4004는 계산기에 사용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연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총 2300개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었고, 더욱 많은 트랜지스터가 탑재된 후속 모델들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출시되며 컴퓨터 혁명이 시작됩니다. 보다 작고 간소한 형태의 MCU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MCU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으며, 이에 기반해 현재의 CPU까지 이르게 되었죠. 인텔은 현재에도 MCU 사업을 활발히 영위하고 있으며, 당시에 출시한 MCU는 현재의 인텔 CPU 사업의 근간이 됩니다. 앞서 MCU는 연산의 기능을 수행하며 작은 크기의 메모리 반도체가 함께 탑재되어 있고 내장 소프트웨어도 들어간다고 언급했는데요. 인텔 4004는 현재의 MCU와 달리 연산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메모리 반도체는 탑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텔 4004를 완제품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칩과 보다 다양한 명령들을 처리해주고 다른 칩들 간을 이어주기 위한 보조 칩이 추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는 칩 시스템의 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칩들이 하나의 칩에 일괄적으로 탑재되는 MCU가 본격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즉 현재의 MCU가 점차 완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고로 인텔 4004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인 클럭 스피드가 740kHz 수준이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CPU의 클럭 스피드는 50억 Hz 정도 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최근 CPU 기술이 얼마나 급격히 발전했는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출시되는 반도체는 10나노미터 공정, 7나노미터 공정 등등 나노미터 단위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만, 인텔 4004가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훨씬 큰 스케일에서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공정과 비교하자면 인텔 4004는 10마이크로미터 공정을 이용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텔 4004는 비지콤의 계산기에 탑재되기 시작한 이래 카지노의 핀볼 게임기, 도로 신호등의 제어기, 은행 창구 단말기, 주유소 모니터링 설비 등에 활발히 쓰이게 되었습니다. 인텔 4004가 최초로 판매된 MCU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전부터 연구개발 목적의 MCU 연구는 일부 기업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텔 4004가 개발 완료될 무렵 미국의 또 다른 유명한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또한 TMS1802NC라는 이름의 MCU를 개발합니다. 이 MCU를 기반으로 1974년 TMS1000이란 MCU가 개발되었으며, 이 제품은 연산 기능과 연산을 위한 메모리 기능, 입력과 출력이 모두 갖추어진 현재의 MCU의 시초가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MCU는 주로 사용 목적에 따라 종류가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보편적인 기능을 갖추고 매우 다양한 제품에 탑재될 수 있는 범용 MCU가 있는 반면에 특정한 용도에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MCU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일부 전자기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특수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마다 MCU 구성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문방구에 가면 공책을 판매하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해당 코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공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책은 필기를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줄이 쳐져 있었고, 어떤 공책은 한자를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칸이 나누어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공책은 필기용이 아닌 일기 기록용으로 다이어리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어떤 공책은 가계부용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공책을 사게 되면 한자 수업 시간에 일기를 작성할 때, 가계부를 작성할 때 한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어떠한 줄도 칸도 그려져 있지 않은 빈 백지장 같은 공책은 목적 제한 없이 내가 마음대로 구역을 나누며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범용 MCU는 이러한 백직장 공책에 해당됩니다.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특정 고객이나 특정 제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저런 전자기기에 포괄적으로 탑재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MCU입니다. 그러면 전자기기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MCU를 구입한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통해 내장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얹힌 뒤 원하는 목적으로 MCU를 동작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MCU는 MCU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 MCU 내에 주입시켜야 하므로 보통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토탈 솔루션도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MCU를 원하는 목적으로 수월하게 구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객 편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트멜이란 미국 반도체 기업에서 나오는 AVR이란 MCU인데요. MCU를 이용해 이런저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MCU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직접 MCU를 만들 때 한 번쯤 써보는 MCU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범용 MCU도 성능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연산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는 몇 개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작동 환경이나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가전기기에 들어갈 MCU는 성능이 낮되 가격이 최대한 저렴해야 하며 엘리베이터나 차량용 반도체에 사용될 범용 MCU라면 안정성이 극도로 뛰어나야 합니다. 범용 MCU는 일반 소비자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구입 시에는 그림과 같이 여러 조건들에 따라 최적의 제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용 MCU는 출시된 지 40년이나 된 오래된 제품도 있지만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조건에 따라 안정성이 향상된 제품, 소비 전력이 더욱 낮은 제품, 보다 성능이 우수한 제품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MCU로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MCU는 말 그대로 특정한 제품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MCU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터치 센서용 MCU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더욱 많은 전자기기들이 터치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디스플레이 패널상의 특정한 지점을 누르면 손가락이 정확히 어느 위치를 터치했는지 센서가 반응하게 되고 전자기기에 부착된 CPU나 MCU는 센서의 반응을 전기적 신호로 읽어들여 연산 과정을 통해 터치 동작을 처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연산 과정을 핸드폰에 탑재된 AP의 CPU가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CPU는 스마트폰의 모든 동작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두뇌로 성능이 매우 높고 전력 소모가 큽니다. 따라서 터치 기능에 한하여 CPU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터치 전용 두뇌를 따로 만들어주게 되면 기기의 전력 소모를 더욱 줄이며 터치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CPU의 역할을 터치용 MCU가 분담하며 전자기기의 두뇌가 아닌 터치 패널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AP는 꺼져 있다시피 최소한의 기능만 작동하며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게 되며 다만 MCU만이 터치를 기다리는 단순한 동작을 수행하며 매우 낮은 전력을 꾸준히 소모하게 됩니다. 또한 CPU 개발 시 터치 기능은 개발하지 않아도 되므로 터치 알고리즘의 변화를 배제한 채 더욱 빠른 제품의 개발이 가능해 시장 대응도 유연해집니다. 실제로 2010년대 들어 많은 모바일 기기에 터치용 MCU가 활발히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스마트폰은 전면 버튼 중 홈 버튼, 뒤로 가기 버튼, 메뉴 버튼만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MCU를 채용하기도 했고 일부 스마트폰은 전체 터치 패널을 관장하는 MCU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스마트폰은 뒤로 가기 메뉴와 홈 버튼을 누르면 조명이 들어오는데요. 조명을 켜고 끄는 역할도 MCU가 담당했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기기에 터치용 MCU가 활발히 도입되며 MCU 시장은 세계 20조 원 수준의 규모까지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터치용 MCU는 네덜란드의 NXP, 미국의 브로드컴, 아트멜, 일본 르네사스 등 굴지의 MCU 제조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어버브 반도체 또한 국산화를 통해 갤럭시 제품군의 중저가를 시작으로 갤럭시 S7을 거쳐 현재까지도 터치 MCU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도 터치 기능을 지원하는데 터치 MCU가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터치용 MCU와 유사한 MCU 중에는 센서 MCU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3부터 스마트폰을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대면 전화를 자동으로 걸어주는 다이렉트 콜이라는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이는 신체가 스마트폰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인식해주는 근접 센서와 이의 신호를 처리해주는 연산장치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의 기울기를 인식하는 자이로 센서, 플리커버와 같은 케이스 제품의 덮개가 닫혔을 때에도 스마트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탑재되는 커버 닫힘 및 열림 감지 센서, 주변의 조명에 따라 화면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기 위한 조도 센서, 손동작을 감지하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감지 센서 등이 탑재되는데 이들 센서가 변화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를 만들면 이 신호를 처리하는 것 또한 연산장치가 수행합니다. 앞선 터치 MCU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할을 모두 AP의 CPU가 수행하면 전력 소모가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MCU가 별도로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서마다 MCU가 한 개씩 탑재되면 이 또한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센서 허브라 불리는 MCU가 탑재되어
각종 센서에서 오는 신호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 허브는 NXP나 브로드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의 기업이 별도의 MCU 제품을 제조해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공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삼성전자나 애플이 AP를 개발할 때 AP의 일부 공간을 할애해 MCU를 내장 탑재하고 있습니다. 암과 같은 기업이 MCU의 기초 설계를 맞춰 이를 라이센스로 판매하면 삼성전자나 애플이 AP 설계 시 암의 설계를 채용해 MCU 내장 AP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MCU는 AP 내부에 내장되어 있습니다만 AP의 역할과는 구분됩니다. 엄연히 분리되어 센싱 기능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AP와 구분하기 위해 보조 프로세서라고도 부릅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기기의 충전을 위해서도 MCU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충전기에도 충전과 멈춤, 고속 충전과 저속 충전을 조절하기 위한 MCU가 탑재되며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유무선 충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MCU도 사용됩니다. 또한 USB의 세대가 2.0에서 3.0, 3.1, 3.2로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규격에서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종류의 MCU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와 같은 무선 이어폰 제품들이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의 탑재가 가능했던 것은 모두 MCU의 발전이 함께 있었던 덕분입니다. 모바일 기기에도 매우 다양한 MCU가 채용되듯 사물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한 종류의 MCU가 필요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은 다른 기기와의 지속적인 신호 송수신을 위한 통신 기능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MCU에 더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령 컴퓨터의 CPU는 직접 외부 기기와 통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내에는 외부와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해주는 통신 칩이나 부품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를 CPU가 처리하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 신호를 직접 외부로 쏘거나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통신 칩을 통해 신호가 오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MCU들은 CPU와 달리 직접 통신의 역할까지 수행하기도 합니다.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 기능이 연산 기능에 더해 추가로 탑재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 필요한 MCU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각각의 MCU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쓰이는 과정에서 각각의 기능이 점점 고사양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MCU를 만드는 기업들은 더욱 우수한 통신 기능을 갖춘 칩을 개발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가령 어버브 반도체가 2015년에 SK텔레콤과 함께 개발에 성공한 MCU는 칩 자체에 저전력 블루투스 통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사용자가 특정 장소에 진입하면 각종 이벤트, 쿠폰, 안내 서비스 등을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송신하는 비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본 MCU를 공동 개발했는데요. 비콘과 사용자가 쌍방향으로 통신하기 위해 비콘에 MCU가 탑재되며 이때 별도의 통신칩이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 MCU에서 블루투스를 통한 신호 전송 및 수신 역할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MCU와 통신칩의 통합칩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블루투스 통신 알고리즘과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MCU에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칩의 단가와 수익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MCU 기업들은 다양한 종류의 기능을 내장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FC로 사용자와 통신하는 기기나 스마트카드 단말기도 유사한 MCU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MCU가 있습니다. 응용처와 종류가 너무 다양해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는 그만큼 다품종 맞춤 생산이 중요한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MCU를 만드는 기업이 그만큼 다양함을 암시합니다. 또한 범용 MCU가 아니고서야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을 나타내는 MCU가 많은데 이처럼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MCU 매출처 고객사로부터의 단가 인하 압력이 다른 전자부품에 비해 적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